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발단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배민의 수수료 개편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부터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는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가 새 수수료 체계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자체들은 공공앱 개발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죠. 오늘 1부에서는 공공앱 관련 주목할 두 지자체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경기도와 전북 군산시인데요. 먼저 경기도 이재명 지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오늘 바쁜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우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페이스북 글을 보면요. 네. 배민 수수료 문제를 독과점의 횡포라고 정의했고 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독과점 횡포로 정의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국내에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99.9%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가 인수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한 회사인 거죠. 한 회사가 돼버린 거죠. 예.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심사가 남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미 운영을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100%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선택 여지가 제로인 거죠. 예. 이용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서 이제 이런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요금 체제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이용료를 인상을 했고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독과점의 횡포의 한 사례죠. 예. 마음대로 요금 올리는 거. 예. 선택의 지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그 한 회사가 다 가져갈 때 독과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오늘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그 지사님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게 내 도움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그렇습니까? 예. 뭐 다들 이거 요금 앞으로 파는 만큼 정액으로 비율로 올라가니까 파는 만큼 이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망할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매출액만큼의 비율로 내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저 이용업자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아니면 왜 반발하겠어요? 예. 저는 오늘 배달의 민족이 사과 입장을 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전혀 진정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과를 빙자한 모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유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뭐 깃발 꽂기, 광고를 소수가 독점을 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사실이면 광고 꽂는 거 뭐 한 개 업체당 3개로 제한한다든지 제한하고 그냥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되돌아가거나 취소하지 않고 뭐 새로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사과문 자체 내용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좀 진정성을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이 개편 체계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나름 대책을 내세우는 게 지금 공공 배달 앱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군산시장님께서 나오시는 모양인데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군산 같은 곳은 지역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거를 주문 앱으로 연결만 해주면 사실은 이제 음식점 업주, 제공업체들은 부담 없이 이용자도 약간의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숨통은 좀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존의 이 대형 독점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여지는 만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이걸 경기도에 도입하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근데 뭐 그걸 반드시 그걸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가능하면 저는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저 입장을 통일해서 하나의 예. 시스템에 들어가면 비용도 적고 또 편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 기왕이면은 군산이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으니까 그걸 확장 발전시켜도 되고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좀 쓰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명칭도 좀 통일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게 플랫폼 경제는 규모의 경제인데 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명칭을 가능하면 통일하자 해서 제가 군산 시스템을 좀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군산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카페 이용자들은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가격 이익을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그 참여하는 업체들은 광고비나 또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만 뭐 운영이 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겠죠. 예. 지금 보니까는 지역 상품권을 결제하면 최대 8%까지 할인 혜택을 주어주고 소비자한테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걸 테고요. 네.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개 수수료하고 광고료를 안 받겠다 이거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운영 자금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는 이제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뭐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시설 지원 뭐 온갖 명목의 지원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는 이 지역 화폐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예.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 전문 업체들이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 기사분들이 뭐 일종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직 형태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퇴직 후 기금 같은 것으로 좀 지원하고 하면 큰 비용 없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용자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이는 삼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요, 뭐 지자님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이거 사기업이 하는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 공산주의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면은 맞는 말인데요. 예. 이게 예를 들면 합리적 경쟁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시장이 예를 들면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이름으로 독점을 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예. 미국도 기업을 쪼개기도 하죠. 법원의 명령으로 아예 쪼갭니다. 나눠라 이렇게 실제 쪼갠 사례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이 100% 시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요금 올리고 그걸 안 쓰면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들면 이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방식으로는 입법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이용료를 못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의 그런 경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관련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그 공공앱 뭐 못 만들 것도 없는데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약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국제협약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는 국제협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오히려 더 쉽게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박영선 장관님의 입장을 약간 이해합니다. 중앙정부는 못해도 지방정부는 하면 되죠. 예. 그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보죠. 이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명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신청 절차가 시작됐고. 근데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됐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다 지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사님 입장은 역시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들이 부담한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만 골라서 빼는 게 말이 안 되고 굳이 빼야 된다면 나중에 일단 다 준 다음에 급한 대로 다 예. 준 다음에 천천히 예. 선별해서 내년 세금 정산할 때 예. 환수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고르느라고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골라서 가난한 사람 낙인을 찍고 오랫동안 비용 들여서 하느니 모두에게 지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천천히 개별 환수하면 되죠. 예. 결국은 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도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라고 예.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잠깐 우회했던 것인데 제자리로 온 거 정말 환영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2번, 3번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응급 조치는 할 때 한꺼번에 크게 해야 됩니다. 작게 여러 번 하면 그냥 소진되고요. 한 번 하려면 크게 한 번에 들어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50억, 25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정도는 못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정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만 이거를 올해 예산에서 다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내후년 한 2년 정도 분산하면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응급 조치가 필요한 때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국채 발행하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 예산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같은 걸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쓰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입니다. 예. 정부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 그 시스템으로 그냥 지급하면 되고요. 예. 이번에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집니다. 다른 지역들도 신용카드에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붙여주되 어떤 업종에 쓰도록 전산으로 지정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몇 개월 안에 쓰도록 뭐 전산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 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선불카드로 예.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신에 그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제한되죠. 예를 들면 뭐 백화점 있는데 못 쓰게. 예. 지역 카페가 유통되는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도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주 쉽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전 국민에게 다 주자안을 처음부터 청와대에다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적극 반대해서 결국 무산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 입장은 또 나름 이해를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경제 관료도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은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예. 네, 그 점은 동의하는데 이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도 생기고 수요가 있던 시대에는 돈을 모아서 기업에도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 즉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됩니다. 예. 소비가 공급을 끌어내죠. 이런 시대에는 소비에 집중해줘야 되고 지금 소비가 끊어진 상태라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이런 국민에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처분 소득 증가 정책이 아니면 저는 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 조치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고 기업의 생산 여력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과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순환을 가게 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관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국민이 선출한 이 선출직들이 결단을 해줘야죠. 그러라고 선거하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재난 기본소득 이슈 선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또 신천지 관련 대응, 배달 앱
관한 대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지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대권 플랜의 일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도지사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예. 목표를 가지고 쓸데없는 계산을 하면 예. 그게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소위 스텝이 꼬이고 결국 성과를 못 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예. 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지사님 코로나 관련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46일 만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힘들어하는 국민들 또 열심히 하시는 의료진들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희와 같은 방역 당국도 나름의 노력은 했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참여 또 헌신 희생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좀 막아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해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겠냐. 예. 좀 위험 상황을 저희가 대비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또 의료진들한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들한테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예.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